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아동 과학지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네, 우리가 10월 13일 날 만나서 할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오늘은 우선 좀 급한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과학 지도는 자신의 주변의 세계에 대한 아동들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과학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여서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가는 과정을 거칠 때 과학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과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데요. 아동에게 의미 있는 학습은 과학의 내용들이고 또 아동의 친숙한 생활 주변에서 찾고 또 과학적 사실이나 중요한 법칙 또 아동들의 상상력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경험과 또 우리가 삐아제가 말한 도식, 조직화하는 과정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과학 지도의 올바른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은 상황 맥락 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정서 지능, 영감 지능, 신체 지능 4가지를 꼽는다고 해요. 아동 과학 지도도 인지적인 측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인 발달, 우리 굉장히 이제 3학년, 4학년까지 많이 듣게 될 단어인 전인 발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아동기에 경험해야 할 과학의 내용과 지식, 기술, 이해하는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교사인 우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탐색하게 된 아동 과학 지도의 책은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총 4부로 1부에서는 아동 과학 교육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동의 과학 능력 발달과 관련된 이론과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제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영유아 과학 교육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고, 네 번째 4부에서는 영유아 과학 교수 방법에 대한 부분, 또 마지막 5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학 활동의 실제에 대한 다양한 차원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파트로 아동 과학 교육을 이해하는 방향에 대한 아동 과학 지도란 무엇인지 그 첫 번째 기초에 대한 부분, 기초는 성격과 훨씬 큰 목적, 그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한 하위 목표 설정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모든 인식 활동 중 주요한 형태로 사회 분업에 대한 특수한 영역이라고 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도 그러고 교사가 됐을 때도 그러고 수학, 과학에 대한 개념은 되게 특수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과학은 유아가 살아가는 주변에 항상 존재하며 일상생활 가운데 사물을 능동적으로 탐구하면서 과학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는 부분입니다. 챕터 1에서는 과학의 본질과 과학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동과학지도의 목적, 목표, 아동과학지도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 파트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17페이지에서는 과학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과학은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켜 생산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분석하여서 개념과 가설을 만드는데요. 검증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고 하죠. 이것을 명확하게 해온다고 합니다. 과학은 그래서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과학은 오래된 학문의 영역이라고 해요. 또 논리적인 체계가 없으면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답니다. 과학은 일상생활 가운데 사물을 능동적으로 탐구하면서 과학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은 목욕을 하면서 거품의 원리를 관찰하고 물에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의 특징을 발견하고 더 큰 호기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넓혀가는 것이죠. 유아기부터 어린 과학자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어린 과학자들이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왜요라고 하죠. 왜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면 이제 교사가 되셔서 많이 듣게 되는 아이들하고 대화의 첫 번째 상황들이 많이 맞닥뜨려질 텐데요. 의문을 제기하고 원리를 찾아가면서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동 과학은 자연에 대한 탐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방법을 습득하고 적절한 과학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호기심과 창의성이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편견과 긴장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과학을 조금 더 편하고 긴장감 없이 소극적인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인 탐색과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마인드를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교사가 유아에게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고 과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확립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첫 번째, 과학에 대한 지식은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산물로서 과학 교육의 목적과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학 지식에서 각각의 탐구 영역은 독자적인 지식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연과학의 대표적 영역으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이 있고 각 학문 영역은 하나의 독자적인 지식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지식 체계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각 학문들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데서 학문 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학 지식은 학문의 영역과 상관없이 사실, 개념, 법칙, 원리, 가설, 이론, 모형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과학 지식의 형태를 살펴볼까요? 사실은 관찰과 측정을 통해서 획득한 구체적이고 입증된 정보의 조각이라고 합니다. 관찰되고 언제든지 증명될 수 있는 것,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술로 객관적 확인 가능 또 설명 가능한 틀 안에 놓여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교육을 통해서 유아가 세상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이나 특정한 경험으로부터 일반화된 추상적인 아이디어, 사실에 나타난 관계와 양상을 진술함으로써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복잡한 아이디어를 형성하기 위해 연결될 수 있는 단일 아이디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법칙은 개념들 간의 본질적, 불변적 관계를 진술하는 것으로 사실에 나타난 반복적인 규칙성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원리는 몇몇 관련된 개념에 기초한 복잡한 아이디어로 광범위한 과학적 원리는 과학적 법칙이 되고 영구적으로 절대적 진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원리가 이에 포함됩니다. 가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잠정적 추측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론은 법칙과 원리에 근거하여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 체계로 특정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있는 원리들로 구성됩니다. 증거를 기초로 적합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정의된 이론을 설명하고 관련 짓기, 예측하기 등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모형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실물처럼 나타낸 표상이고요. 추상적이며 복잡한 이론을 친밀하고 단순하게 기술하기 위해 구체적 사물이나 현상을 이용해 표현합니다. 직접 조작하거나 학습하기 곤란한 사물이나 실체의 경우 모형을 가지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풍선을 띄워보는 활동을 하면서 열기구의 원리를 알아가는 것, 또 모델을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물과 사건을 익숙하고 관찰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지금까지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정되면서 발전해 왔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학설인 천동설, 우주관으로 1500년 이상이 지배되었으나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 지동설이 16세기 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대체되었잖아요. 참 대단하죠, 그 시대에. 그래서 과학 지식은 탐구 과정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동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지 않는 과학 지식은 왜곡되거나 편견이 빠질 수 없다고 합니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탐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지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오개념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보이는 현상의 원리를 찾기 위해 문제를 찾아내고 관찰과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실험을 수행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를 시도하는 과정을 일컬었습니다.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검증을 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원인과 결과율, 그거를 인과율이라고 하거든요. 인과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거나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혼합하여
복잡한 아이디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아는 어휘 변별력과 이해력이 발달되고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진보하게 됩니다. 관찰에 대한 유형이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유형에서 관찰, 분류, 측정, 의사소통, 추론, 실험 이렇게 7가지로 관찰의 과학적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관찰은 오감각을 사용하여 사물이나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으로 과학적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 나뭇잎의 줄기를 관찰하기 활동의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 9월에 수업을 진행하고 날씨가 지금 선선해질 때쯤 학교에 보물찾기, 그래서 어등산 쪽으로 산책도 가고 보물도 찾아보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웬걸 9월에 이렇게 갑자기 휴강을 크게 하고 10월에 쫓기듯이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지만 10월 13일 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조금 소통을 하면서 이 난국을 어떻게 조금 지혜롭게 우리 서로 힘들지 않게 중요한 포인트를 딱딱 짚으면서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또 소통을 해봅시다. 분류는 사물의 크기, 모양, 색깔, 용도 등의 속성에 따라 나누고 모으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측정은 대상의 속성을 양쪽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오감각을 사용하거나 표준화 또는 비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길이, 부피, 무게, 온도, 시간 등을 측정하는 활동이에요.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활용하여 현상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활동입니다. 예측, 추론, 실험이 있는데요. 예측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기초로 미래의 일을 예상하고 검증하는 활동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론은 관찰에 기초하거나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상태 이상의 의미를 제안하는 활동으로 이미 일어난 일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실험은 예측한 것을 직접 조작해 보기 위한 활동으로 가설과 변이 통제를 포함한 조사 활동이 이에 해당되고요. 예를 들면 불에 녹는 것과 녹지 않은 것을 실험하는 것. 현장에서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하고 할 때. 여러분도 교사가 되시면 아마 분명히 이 활동 하실 거예요. 과학적 애티튜드, 태도, 자연적 혹은 사회적 환경에서 특수한 대상이나 계급적 대상을 향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지향을 말하는데요. 개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경험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대중 매체 등을 통해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과학에서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세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와 연관되어서입니다. 과학적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호기심, 적극성, 솔직성, 객관성, 개방성, 비판성, 판단 유보, 협동성, 끈기성 등을 볼 수 있고요. 유아는 대체로 긍정적인 과학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유아의 긍정적 과학 태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학자에 대한 전통적 의미의 과학자는 풍부한 과학 지식과 자연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과학 지식을 갈망하고 스스로 자연을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과학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태도, 그래서 우리 교재 25페이지에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자세와 인내력을 가져야 되고,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윤리적인 자세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